안녕하세요, NT형제입니다. 여러분,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 변동성이 엄청 심해졌죠. 러시아 병력이 일부 부대로 복귀 중이라고 발표했다는 뉴스도 있고, 일부 부대는 오히려 전진 배치되어 있다고 보도하는 방송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웹사이트와 일부 은행들이 러시아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양 국가 간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뉴스들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전 세계 증시에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심지어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시장이 빠지는 이유로 금리 인상, 전쟁, 인플레이션 등등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였는데, 이 이유들은 전부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악재들이 바로 이 이유에 포함되어 있죠. 연초에 금리 인상 이슈와 인플레이션 이슈로 엄청난 증시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2월에 들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 증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주요 증시 지수 연초 대비 하락폭을 보자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10% 이상 하락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8%가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는 펀드 매니저들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는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등등, 이와 같이 현금 비중을 늘려 변동성과 하락장을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이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펀드 내 예금 비중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 1월 2조 5천억 원으로 예금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펀드 내 보유 현금이 늘어나는 시기는 통상 변동성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시장이 더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고 합니다. 그 이후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거나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펀드 매니저들이 다시 주식을 사모으고 보유 현금을 줄인다고 해요. 데이터만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현금 비중을 현재 확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계신가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처럼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증시가 하락할 대로 하락한 상황이라 저점 매수를 시작하는 투자자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주식이나 ETF를 추가적으로 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ETF는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시기에 해지 수단으로 투자하기 좋은 ETF입니다. 그 ETF는 바로 아리랑 글로벌 히토류 전략 자원기업 MV ETF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ETF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ETF는 하나자산운용이 지난해 9월 ETF 사업본부 신설한 이후 첫 상품으로 내놓은 ETF입니다. 글로벌 히토류 전략자원기업 MV는 전세계 히토류, 전략자원 공급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히토류 관련 ETF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라고 하네요. 이 ETF는 히토류와 전략자원을 생산하고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주요 20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세계 최대 리튬 강산을 소유한 필바라 미네랄스, 미 뉴욕 증시에 유일하게 상장한 히토류 생산 기업 MP 머티리얼즈,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코발트 전문 기업 화오코발트, 중국 최대 리튬 기업 강봉 리튬 등이 있습니다. 제 채널 영상을 주로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 중이실 테고, 해당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인 강봉 리튬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내에서 리튬 소재를 다루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크죠. 강봉 리튬처럼 전 세계에서 히토류 관련 자원을 생산하고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주요 2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18일, 약 한 달 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은 현재 약 85억 원 정도입니다. 연 펀드 보수는 0.5% 정도이며 자산운용사는 한화자산운용사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종가 기준의 가격은 9,560원으로 만원에 상장했던 가격보다 하락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ETF는 상장 이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히토리 MV ETF는 MVIS 인덱스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ETF는 글로벌 히토리 ETF처럼 MVIS 지수를 추종하는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 ETF는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021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현재 운용 자금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히토리 ETF가 추종하는 MVIS 지수는 지난해 말 기준 3개월간 12.79% 그리고 지난 1년간 무려 82.7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률이죠. 2021년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했던 제 계좌가 지지부진하던 시기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언급되던 시기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ETF를 투자하기에 앞서서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ETF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하나자산운용에 따르면 히토리와 전략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원들은 전기차의 구동 모터, 2차 전지, 풍력발전 터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GPS 시스템 등 친환경과 최첨단 산업과 친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향후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 발전을 위해 현재보다 6배 많은 광물을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히토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토류는 대체 물질을 찾기 어렵고 재련 과정이 까다로운데 재활용 비율도 낮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전략 광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히토류를 생산하고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기업들의 진입 장벽도 높은 상황이라 현재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히토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여 30년 만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원자재나 채권, 배당 성장 ETF들로 자산 배분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게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21년 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국제 유가 추이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국제 유가 가격은 최고점을 찍은 상황이고요. 이처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선 원자재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전 세계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상승폭을 더욱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장주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그건 바로 원자재를 생산하고 정제하고 재활용하며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리튬 가격이 20%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중국의 강봉리튬이라는 업체는 해당 리튬을 생산해서 100원에 팔던 것을 120원에 팔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해당 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이지 해당 히토류를 생산하고 정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영업과 매출이익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또 원유와 천연가스 등은 직접 투자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히토류는 원유, 천연가스와는 달리 직접 투자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생산하는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글로벌 히토리와 MV ETF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ETF가 바로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 기억하시나요?
20년 12월 초에 상장한 이후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ETF가 상장하고 주가가 9,800원까지 하락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 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후에는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주워 담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글로벌 히스토리 ETF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처럼 좋은 흐름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장기 투자자가 한 명언이 있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여러분, 지금 증시는 전쟁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피가 낭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기술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해 놓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이 극심할 겁니다. 당신의 피가 낭자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세 하락장이 과연 끝난 것인지, 언제까지 이 하락장이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해치 수단으로 글로벌 히스토리 ETF와 같은 투자처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투자,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할 때 멘탈 관리가 되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잃지 마시고 보다 현명한 투자처에 소중한 투자금을 거치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처럼 아리랑 글로벌 히토류 전략자원기업 MV ETF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